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NFSC 501A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4조와 제15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조와 15조에 관련된 사항은요, 우리 제연구역에 급기가압을 하게 되면은 이쪽의 압력이 높다 보니 제연구역에서 비제연구역으로 압력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비제연구역에 밀폐된 구역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흘러들어온 공기가 이쪽 비제연구역의 압력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연구역과 비제연구역 간의 압력차, 우리 최소한의 40파스칼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압력차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화재실의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연구역에서 누설돼서 들어간 이것을 우리가 유입공기라고 했었는데 이 유입공기를 외부로 빼내야 40파스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입공기를 빼기 위한 방법 중에 수지풍도에 따라서 빼는 방식, 그리고 화재실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구를 통해서 외부로 빼는 배출구에 따른 배출 방식. 자, 또 한 가지 있었죠. 자, 제연설비, 화재실에서 발생된 연기를 직접 외부로 빼는 제연설비의 제연풍량에다가 외부로 빼야 될 유입공기량을 더해서 제연설비에 태우는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14조와 15조, 자, 제연설비에 따른 것은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수지풍도에 따른 배출과 배출구에 따른 배출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제14조 수지풍도에 따른 배출부터 나오는데 수지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에 보니까 수지풍도는 내화 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자, 이거를 간단하게 건피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3호, 자,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지풍도라고 해서 우리 급기 덕트를 통해서 각 층에 급기량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수지풍도도 있는 거고, 우리 각 층에서 외부로 빼야 되는 유입공기의 배출풍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풍도와 배출풍도 두 가지가 각 층에 설치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게 각 층에서, 한 개 층에서 위층으로 다 관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겠죠? 보면은 수지풍도와 배출풍도가 1층부터 꼭대기까지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까지 다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풍도가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자, 내화구조라는 것은 화재에 버티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건피방의 제3조 1호와 2호의 규정에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제3조 내화 구조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서 1호와 2호에 관련된 규정 이상,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면 1호에 보면 벽의 경우에는 자, 보편적으로 건축물에 쓰여지는 것은 자, 철근 콘크리트조가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벽돌조로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아연도금 강판에 풍도를 설치를 하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적조를 싸가지고 내화 구조의 수지 풍도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벽의 경우에는 자,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가 10cm 이상. 자, 철근 콘크리트, 우리 철근을 넣고 거푸집을 짜서 이 안에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께를 몇 cm 이상? 자, 10cm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에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벽돌조로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벽돌조로 설치되는 경우 자, 보면 여기 급기풍도, 배출풍도가 있잖아요. 요것은 벽돌조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벽돌조는 두께가 몇 cm 이상? 19cm 이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호에 한번 볼까요? 자, 외벽 중 비내력병인 경우라고 해서, 자, 철근 콘크리트는 그냥 무시하고, 자, 벽돌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벽돌조가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벽돌조는 그 두께가 몇 cm 이상? 자, 7cm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시멘트 벽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여기 길이 방향으로 해서가, 길이가 여기가 190mm, 그러니까 19cm가 되겠죠. 그리고 요 세로 방향이 90mm, 9c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벽돌의 높이는 57mm 높이로 규정돼서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호 규정에 맞춘다고 하면은 19cm 이상 되어야 되니까, 자, 이 벽돌을 요렇게, 자, 이거를 마구리 쌓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길이 쌓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요런 식으로 길이 쌓기. 자, 마구리 쌓기로 하게 되면은 요게 190mm니까 19cm 이상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벽이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이 실내 내부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기준에 보면은 1호 또는 2호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호에는 자, 벽돌조로 할 경우에는 그 두께가 7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께가 몇 cm라고 했어요? 자, 90mm니까 9cm겠죠? 자, 90mm로 규정되어 있으니, 자, 요거를, 이 벽돌을, 자,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90mm, 9cm 이상이다 보니까, 9cm가 되다 보니, 자, 7c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자, 1호 또는 2호의 기준 이상, 둘 중에 어느 것은 기준에 맞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해서, 자, 9cm 두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미장 두께를 바르게 되면은 대략 두께가 이제 10cm 정도,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0.5B 쌓기, 이렇게 마구리면이 보이게끔 하는 마구리 쌓기는 1.0B 쌓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현장에서, 자, 이 2호는 자, 외벽을 말하는 건 아니냐. 자, 여기 내부에 설치되는 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19cm 이상 되어야 되더라. 무조건 이렇게 마구리 쌓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우리 유권 해석을 해보면요. 자, 우리 이렇게 7cm 요 2호 규정에 맞춰서 0.5B 쌓기를 해도 된다라고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호 넘어가서, 자, 수지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자, 우리 요 부분이겠죠. 여기 아까 0.5B 쌓기를 해가지고 벽돌을 쌓았겠죠. 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아연도금 강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아연도금 강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조족조 쌓기를 하겠죠. 시공 순서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아연도금 강판을 쓰는 것은 공기 유체가 이 덕트 안에 통과될 때 이 안에 거칠기가 매우 부드럽죠. 그렇다 보니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연도금 강판을 쓰고 있는 거고, 이 강판의 두께, 요 철판의 두께 최소한 몇 미리 이상, 자,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을 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는 무조건 아연도금 강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 내식성, 부식에 견디는, 그리고 내열성, 일정한 성능, 열에 버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자, 접합부에 대하여는, 자, 요 부분은, 자, 우리가 덕트를 연결하다 보면은 덕트 길이가 제한이 되겠죠.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접합부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합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접합부에는 실링제를 하나 넣게 되고, 자, 여기 접합부 부분에 또 클립이라고 해서 더 덧대서 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공 상세도 내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간단하게 이 안에 누기가 없도록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급기되는 급기량이 이런 연결부에서 외부로 새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 조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공장 검수를 가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마구리 되는 부분들이 처리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제 3호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 풍도의 관통부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자, 우리 옥내라고 하면은,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도면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제형구역이 되겠죠, 그죠? 제형구역과 비제형구역, 바로 이 비제형구역이 옥내가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는 급기가 있고 배출 덕트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배출 덕트가 이렇게 실내 우리 옥내 화재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 배출 댐퍼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런 풍도, 그러니까 여기 배출 덕트에서 외부에 이쪽 옥내와 연결되는 덕트 사이에 설치되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 자, 가호에 보니까 배출 댐퍼의 두께는 1.5mm 이상의 강판으로 하라. 자, 보편적으로 천정면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계단실에 들어갈 때 보면은 입구에 이렇게 그릴이 설치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안에 그릴 안에 보면은 이런 제품일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댐퍼가 MD라고 해서 모터 댐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작되면서 찡 하고 이제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댐퍼의 두께가 몇 mm 이상? 자, 1.5mm 이상의 강판,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 비내식성, 자, 부식성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내식성의 재료의 경우는 부식방지 조치. 자, 그러니까 내식성이 부식에 견디는 성능이 없는 비내식성의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다 코팅돼서 부식방지 조치는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들이. 자, 그리고 나후에 보니까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 상태를 유지할 것. 당연히 평상시에는 이렇게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다목에 보니까, 자, 개폐 여부를 당해 장치 및 이게 열리게 되면은 당해 장치라고 해서 여기 수동 조작함이 설치되게 될 건데 열렸는지 닫혔는지 조작 여부, 동작 여부를 당해 장치에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및 자, 더불어서 제어반, 우리 수신기가 있는 감지 제어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시 제어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것이 제어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라목에 보니까 구동부의 작동 상태와 닫혀 있을 때 기밀 상태를, 자, 구동부의 동작 상태, 작동 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 여부, 완벽하게 닫혀져 있는지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더라. 자, 이런 그릴을 뜯고 보면 이 안에 댐퍼 날개가 제대로 닫혀져 있는지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풍도의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것. 자, 이런 댐퍼들이 수직 풍도에 설치되게 될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목에 보니까 화재층에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자, 화재실에서, 자, 여기가 화재실이라고 한다고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되면은 상부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급기 댐퍼 같은 경우는 전층이 개방돼서 압력을 가해주게 되고, 이런 배출 댐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만? 당해층, 화재층에서만 열리게 되더라. 급기 댐퍼는 전층에 열리지만 이런 배출 댐퍼는 어디서만 열린다? 화재층만 열린다는 개념을 꼭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호에 보니까 3호에 보니 개방 시에 실제 개구부, 자, 이게 열립니다. 찡 하고 열리게 되면은 바람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배출된파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개구부, 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댐퍼가 열리게 되면은 징징 해서 열릴 겁니다. 자, 그럼 이 면적 중에 이 열린 단면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위 열린 단면을 포함한 것을 개구율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사각형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이 댐퍼 날개가 열리게 되면 이 단면이 이 부분을 막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만큼 더 크게 뭐예요? 개구부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개구율을 감안한 댐퍼의 크기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개구부의 크기는 수직 풍도의 내부 단면적과 같도록 하라. 자, 우리 이런 배출 댐퍼는 천장이나 또는 이런 벽면에 설치되게 될 건데, 이 내부의 수직 풍도, 자, 이렇게 생긴 수직 풍도에 이 단면적이 있겠죠, 그죠? 공기가 들락달락하는 이 단면적이 있을 건데, 여기 배출 댐퍼의 이 날개가 열렸을 때 면적은 뭐다? 이 수직 풍도의 내부 단면적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자, 암흑에 보니까 댐퍼는 풍도 내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 풍도의 내부로 돌출되지 않게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댐퍼가 수직 풍도 내부로 설치하게 되면은 위층에서 만약에 내려올 때 이 아랫부분이 걸리겠죠. 저항으로 작용할 테니까 이 수직 풍도 내부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를 하라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부로 돌출되면 안 되더라. 댐퍼 날개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내부는 아연도금 강판을 쓰는데 최소 0.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댐퍼 두께는 1.5mm 이상 평상시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자, 개폐 여부에 대한 감지 기능, 이탈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되고, 화재층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개방되더라. 화재층만 열리더라. 개방 면적은 어떻게? 수직 풍도 이 내부 단면적과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개구율을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4호에 수직 풍도의 내부 단면적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수직 풍도를 설치해서 이 안에 있는 내부로 유입 공기를 빼는 방식 중에 자연 배출 방식과 기계 배출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가목에는 자연 배출 방식, 나목에는 기계 배출 방식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뭐다? 바로 이 수직 풍도의 내부 단면적을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자연 배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면은 관련된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P 수직 풍도의 내부 단면적은 QN이라고 해서 배출 풍량을 의미를 하는데, 자, 그거를 2로 나눈 값 이상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라는 숫자는 자, 속도 메타퍼세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단면적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덕트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 산출한 수치에다가 몇 배? 자, 1.2배를 해서 이 수직 풍도 내부 단면적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것은, 자, 풍량을 산정을 할 때 수직 풍도가 담당하는 한계층 제형구역 출입문, 자,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면은 급기가압할 때 제형구역에 옥내, 여기 실내가 되겠죠. 옥내와 면하는 요 출입문을 의미를 합니다. 이 출입문이 외여닫이일 수도 있고 쌍여닫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하나의 문장만 관여를 하고 있다. 왜? 한 개의 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여닫이가 되어 있더라도 한 개의 면적에 관련된 풍량만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문 한 짝의 면적과 방염 풍속을 곱한 값.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출입문의 폭은 0.9m, 뭐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 2m 규정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출입문의 면적, 여기 2.1로 계산을 했네요. 요거를 2.1로 보겠습니다. 자, 2.1m 곱하기 0.9m 하면은 출입문의 면적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방연 풍속은 0.5m/s도 있고 0.7m/s도 있었는데, 자, 보편적으로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해야 풍량을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곱했더니 1.323m/s. 자, 메타가 세 개니까 메타 3승 풍량이 되는 거고, 시간이 있으니까 단위 시간당 빼야 될 풍량을 의미를 합니다. 1.323m 3승/s인데 이거를 뭘로 나눠라? 자, 2m/s로 나눠라. 자, 우리 나누기 m/s, 2m/s가 되니까 메타가 하나 없어지면 메타 제곱, 세크는 없어지게 되니 이걸로 나누게 되면 이제 단위가 면적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m/s로 나누게 되면은 0.661로 대략 0.7제곱미터. 요 폭이 몇 제곱미터? 0.7제곱미터 이상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7m다. 그럼 요 깊이 폭은 자 1m로 하면은 곱하면 0.7m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꽤 큰 덕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배출 방식의 경우, 자, 이게 덕트가 너무 크다 보니 그러면 위에 이렇게 제염 팬을, 배출 팬을 설치돼서 강제적으로 빼게 되면, 기계 배출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값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적으로 빼는 것보다 강제적으로 빼는 방식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2m/s로 나눴지만 풍속 기준을 15m/s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예요? 거의 7배 이상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7.5배가 되겠네요. 그죠? 15로 2를 나누게 되면 7.5배니까, 그죠? 그 이상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계 배출 방식을 쓰겠죠. 이 덕트가 크면은 공용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들을, 공용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전용 면적, 그러니까 분양 면적을 넓게 해야 이득이겠죠, 건축에서는. 자, 그래서 요 QN에다가 이제 뭘로 나누는 거예요? 15m/s로 나누게 되면은 0.09m 제곱. 요 폭이 0.09m 제곱. 자, 0.7m 제곱에서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풍도의 내부 단면적을 구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후에 보니까 기계 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자,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과목에 보니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자, 만에 하나 여기 이 배출팬이 유입되는 공기를 빼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빼게 되지만, 자, 연기도 유입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팬이 열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속, 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250도씨 온도에서 못해도 1시간 이상 운영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연 설비의 그 성능은 뭐다? 1시간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송풍기의 풍량은, 이 제염 팬의 풍량은 얼마를 해야 되냐? 우리 좀 전에 QN이라고 해서 출입문의 면적 곱하기 방연 풍속 0.7m/s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과목에 따른 기준 QN에다가 여유량을 더한 양 이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계산값이 아니라 당연히 여유량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높이를 2.1m로 했을 때 우리 제염 풍량, 제염 배출 팬의 풍량은 아까 1.323m 3승/s 나왔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CMH라고 해서, 자, 메타 3승/h의 단위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제염 풍량을 산정할 때는 여기다가 3600을 곱하면 되겠죠.
1시간은 3600초이니까 그러면 4762.8 메타 삼성 per hour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값에다가 여유량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유량을 뭐 15%, 20% 정도 주는데 현장에서는 설계를 할 때, 자, 그러면 대략 5500에서 6000 CMH짜리 팬을 사용하더라.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송풍기는 언제 동작하냐? 옥내 화재 감지기 동작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라. 화재실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감시 제어반에 있는 수신기로 연락가겠죠, 신호가. 그럼 수신기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 출력 신호를 주겠죠. 어디로? 자, MCC라는 동력 제어반에 신호를 주게 되면 동력 제어반에서는 팬으로 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팬이 돌게 되겠죠. 이거는 급기 팬도 마찬가지고 옥상에 설치된 배출 팬도 똑같이 따라서 동작되게끔 되어 있다. 자, 6호에 보니까 수직풍도 상부의 말단. 자, 수직풍도 상부가 위쪽이 되겠죠. 그죠? 상부의 말단, 기계 배출식 송풍기도 포함한다. 자, 자연 배출식도 있고 기계 배출식도 있겠죠? 자연 배출식은 팬이 없이 그냥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 이렇게 우산 형태로 되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겠죠. 자, 기계 배출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출되는 이쪽 배출 덕트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해서 뭐예요? 빗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있고요. 5개의 바람이 외부 이 안으로 들이치게 되면 이게 배출 팬이라 밖으로 빼야 되는데 외부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저항으로서 잘 성능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5개의 풍압에 따라 배출 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하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래 하방으로 많이 구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 안에 보면요, 이 안에 이제 쥐나 이물질 같은 게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로 해서 좀 더 쥐 같은 것이 뭐 야생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구불해서 설치를 하고 5개의 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설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5조 배출구에 따른 배출입니다. 자,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출구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 이하 계팩이라고 한다. 자, 배출구에 따른 배출구는 뭐다? 이름이 그냥 계팩이다. 배출구나 계팩이나 같은 말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적합한 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계팩이라는 것은 옥 내에서 밖으로 외부로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해서 빼는 방식이었죠. 유입된 공기를요. 그래야 이 안에 압력이 차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배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하라?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하라. 자, 댐퍼를 요 예를 들긴 했지만 여기에 외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부 그릴을 설치해서 이물질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5개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라. 이 내부에서 이 댐퍼가 열릴 때 외부 쪽으로만 열리게 하라 이겁니다. 안쪽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5개 쪽으로만 열리게 하고 열렸을 경우 외부에서 바람이 칠 때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외부로 안에 있는 압력을 옥내에서 외로 빼야 되는데 역으로 바람이 들이치게 되면은 이 안에 압이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외부 바람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라? 자, 이 댐퍼를 닫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남북에 따라서 이렇게 요 1호 15조 조항에 따라서 배출구를 설치한 사례는 저도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다목에 보니 그 밖의 설치 기준은 14조 3호 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하라. 그래서 14조에
14조 3호 가목과 사목에 보면요. 자, 이 댐퍼의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하라. 자, 그리고 이 열렸을 때, 댐퍼가 열렸을 때 이 개구부의 크기는 당연히 개구율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요. 이 크기는 수지풍도 내부 단면적, 아까 계산했던 그 면적 있죠, 그죠? 수지풍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수지풍도 내부 단면적과 이 단면적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자,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2호에 보니 개폐기의 개구부 면적은, 자,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A0라고 해서 개폐기의 개구부 면적 메타 제곱은 QN 수지풍도가 담당하는 아까 봤던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 계층의 제형구역의 출입문, 한 계층의 제형구역, 설치된 제형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자, 우리 제형구역과 옥내를 통하는 출입문이죠. 한 개의 면적, 자, 쌍여다지이더라도 한 짝만 참조를 한다. 자, 여기 면적의 방염풍속을 곱한 값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2.1m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우리 피난계단의 유효폭 기준은 0.9m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든 부분입니다. 자, 개구부 면적의 방염풍속을 곱하면, 자, 이런 풍량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이거를 몇으로 나눠라? 자, 이거는 뭘로 보면 돼요? 속도로 보시면 됩니다. 2.5m/s로 나눠라. 자, m/s가 나눠지게 되니 메다 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0.529이 대략 0.553. 물론 여유율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보다는 좀 더 크게 이 개구부 면적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유익공기 배출에 관련돼서 사항을 알아봤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계속 제연설비, 부속실 제연설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